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올해는 제가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하느라 1년 내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뭐 가까운 뭐 이제 기말고사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그런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수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눈앞에 뒀을 텐데 어, 좀 이렇게 지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시험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되게 나한테 있어서 고달팠다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내 능력의 업그레이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쭉 보니까. 물론, 그 중에는 되게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시험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뭐 잘 넘어갈 수 있는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시험이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그 열심히 노력을 했던 그런 수고는 절대 허투루 날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를 열심히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내 성장하게 되는 그 과정도 굉장히 뿌듯함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게 느끼게 되면 굉장히 많은 걸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정말 간만에 얘기하느라 앞에 시도가 길었어요. 근데 1차 방정식이 갑자기 뜬금없이 수화 연산 다음에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좀 접하기 어렵겠다라는 것들을 주제만 뽑아서 이렇게 큰 것만 한번 이번 12월 달 때까지 한 중학교 3학년 가능하면 그렇게까지 듬성듬성 이렇게 쭉 달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매 차시마다 그 전후에 있는 그런 수업에 대한 그 진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제가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뭐 가볍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방정식은 등식의 일종인데 등식은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은 이 등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등식이고 항등식은 항상 참인 등식이에요. 그래서 뭐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미지수가 일단 하나 들어가서 뭐 2x는 3이라고 4라고 합시다. 4라고 했을 때 요거를 x 대신 2를 대입하면은 참이 되고요. 근데 x 대신 3을 대입하면은 이거는 참이 아닌 거짓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x 값에 따라 가지고 되는 경우가 딱 정해지는 그런 식을 1차 우리가 하고 있는 방정식 또 방정식 중에서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x가 뭐 하나가 아닐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차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으로 넘어가면 2차 방정식에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요 x를 하나만 찾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항등식은 항상 참인 등식이에요. 그래서 뭐 2는 2다. 그러면 이거는 항상 참이니까 이건 등식이 되겠죠. 또 항상 참이니까 항등식까지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2는 3이다. 이건 뭘까요? 네, 그렇죠. 이거는 거짓인 등식이에요. 그래서 항등식이랑 완전히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반대되는 개념을 뭐 이렇게 씁시다. 네,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딱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는 넘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눈다예요. 넘기고 나눈다. 근데 넘기고 나누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넘기는 거는 일단 x가 있는 거 우리는 이제 미지수를 x로만 얘기를 할 건데 이 x가 있는 놈은 모두 왼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x가 없는 놈들은 모두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x가 있는 놈들과 x가 없는 놈들을 판단을 하는 기준은 뭐 간단하죠. 눈을 딱 보면 그냥 x가 보이면 왼쪽 그 다음에 x가 없으면 오른쪽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항을 시켜보면은 가장 먼저 여기 x가 있고 x가 있으니까 요 x가 있는 놈들을 왼쪽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x가 없는 놈들을 오른쪽으로 모은다. 근데 왼쪽으로 모으고 오른쪽으로 모을 때 요 3x는 앞에 개수가 플러스니까 왼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마이너스 1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부호를 하나씩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 2x는 마이너스 6이다. 그 다음에 또 x는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왼쪽 넘긴다. 그래서 x가 있으면 왼쪽, x가 없으면 오른쪽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는 여기는 2로 양변을 나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2x 더하기 3은 뭐 3x 빼기 7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도 한번 풀어보면 요 3x 여기 있는 이 3x를 왼쪽으로 여기 있는 플러스 3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2x-3 x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요.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 1로 양변을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뭐 혹은 여기서는 양변을 똑같이 마이너스 2를 곱해줘도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x는 10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넘기고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하는 것들은 일단 이렇게 여기 있는 식을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3 x-1은 x-5다. 네, 이렇게 해주면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요거부터 정리를 해주는데 이렇게요. 근데 요 분배 법칙 앞에 곱해줘야 되는 이놈의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요거 뒤에 있는 놈들의 부호가 전부 다 몽땅 다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랑 곱해졌으니까 빼고 하면 곱하기로. 그래서 더하기 3. 빼고 하면은 더하기로. 그래서 마이너스가 더하기로 됩니다. 왜 여러분들 그 캐로로 노래 보시면 캐로 뭐 힘차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캐로 힘차게. 빼고 플러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빼는 게 2번이면은 힘이 솟아오르니까 더하기로 바뀌어요. 네, 그 다음에는 x-5 이렇게 바뀔 거고요. 여기서 이제 x와 관련된 놈들을 보면 요거랑 요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과 관련된 놈들은 이놈과 이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정리를 끝까지 해주면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 4를 양면에다 나눠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8 나누기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점점 글씨가 작아지는데 뭐 마음의 눈을 열고 보시면 잘 보입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면 x는 2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요 앞에 이 음수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앞에 있는 정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제가 찍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네, 아래 링크를 띄워 드릴 테니까 거기를 잘 보고 넘어와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 비례식에서 1차식이 있을 때 1차식이 비례식 안에 있는 이런 1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냅두면 1차식인데 요 등식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이거를 이용을 하면 그냥 곱해서 써주면 되겠죠. 여기는 2x와 3을 곱한 놈이 이렇게 6x로 들어갈 거고 여기서
2와 x-1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바로 위에 있는 분배 법칙을 또 이용을 해서 2x-1은 2x-2로 이렇게 합쳐질 수가 있고요. 요놈은 6x. 네, 이렇게 나눠지게 되니까 요놈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풀어주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한 걸 해봅시다. 여기서 소수가 있을 때는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이 항과 요 항을 소수점을 없애주고 계산을 해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10을 곱해주면 똑같이 여기 있는 놈은 2x가 될 거고 이 놈은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이거는 5x. 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썩 어렵지 않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소수가 들어갔다, 뭐 분수가 들어갔다. 분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분수는 이 분모만 없애주면은 요 앞에 있는 개수가 정수가 되니까 분모 없애주는 거는 어떻게 한다? 더하기를 할 때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를 통분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통분을 할 때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합쳐줬는데 그 최소 공배수로 합쳐주는 이유는 그게 요놈과 요놈을 가장 간단한 숫자로 맞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로 합쳐주는 거를 등식에서 똑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양변에다가 최소 공배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하다고 보여도 한번 해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1차 방정식 푸는 거를 다시 합쳐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처음에는 어떤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식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기 좀 어렵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이 있는데 요 식을 x 관련된 건 왼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없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 뭐 이거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해서 x 앞에 있는 이 개수로 양변을 나눈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이 1차 방정식을 이용한 활용 문제는 어떤 그 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x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 1차 방정식을 전개를 해서 이렇게 풀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추후 영상을 하나 더 찍어서 활용 문제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